네, 개장 이제 5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.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도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바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. 다이렉트로. 오늘 또 시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업을 보고 계시다고요. 기업 먼저 얘기 들어볼까요? 네, BGF 리테일입니다. BGF 리테일. 네, 최근에 흐름 좀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뭐 앞서서도 잠깐 소개가 됐죠. 그래서 이제 4분기 일단 실적이 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가공식품의 이런 가격 상승이 좀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편의점 쪽에서 가공식품의 매출 비중이 50%가 좀 넘어갑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은 뭐 기대감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원재료 값이라든지 뭐 물류 대란 등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사실 이제 가격 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상승이 됐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가격적으로 전가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대표적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. 앞서서도 좀 소개를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경기 방어주 또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지금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담감들은 충분히 좀 조정을 받았고 이제 거기에서 더 이상 좀 영향을 크게 받긴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좀 인식적으로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한번 좀 완화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유동객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편의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뭐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또 자회사에 대한 이익 기여도도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BGF 푸드 쪽이 이제 신선식품 쪽이죠. FF 쪽에 대한 이런 개선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실 실적적으로 좀 많이 부담을 주는 부분이었는데 흑자 전환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CK 제조 라인이 이제 좀 좋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게다가 지금 그쪽 관련된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실적 쪽에서 이제 흑자 전환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개선이 되게 됐을 때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대한 변동성들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담감이 있는 상황에서 바닥권에서 조금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하창환 본부장이 개장 전에 기업으로 승부한다. BGF 리테일을 얘기해 주셨습니다. 자, 정유미 차장님, 개장 임박했는데 호가들 의외로 차분한 편인가요? 네, 이제 뭐 너무 많이 맞아서 이제 네. 뭐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하락은 좀 아닌 것 같고 시장은 뭐 다소간 좀 이론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. 역시 이제 소재 쪽, 역시 이제 원자재 쪽을 좀 많이 다루는 뭐 S-오일, 뭐 포스코, 아까 말씀하셨던 뭐 고려아연 뭐 이런 쪽에서 일단 빨간 뭐 플러스권 좀 출발이 좀 예상되고 있고요. 카카오페이가 오늘 좀 돌아설 수 있을까요? 뭐 1.56% 좀 뭐 동시효과 좀 들어오고 있고. 카카오가 지금 증시에서 공공의 적이 네, 돼서 그렇게 카카오 됐어요. 엔터, 카카오 모빌리티, 이 IPO가 다 늦어질 거라고 얘기들이 나오네. 네, 아무래도 뭐 좀 카카오 자체 뭐 좋은 걸까 어쨌든 예, 지금 카카오 계속해서 지금 노이즈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이 오히려 조금 더 좋은 출발을 할 것 같네요. 그리고 뭐 게임주들도 어쨌든 저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가 MS 인수가 마이크로소프트 인수가 어쨌든 뭐 좋은 그 시장의 값어치를 좀 제시를 해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수급 안정만 찾으면 좀 반대로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뭐 바이오도 좀 조금 뭐 ABL 바이오가 뭐 한 방이 더 있다.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좀 돌면서 바이오 쪽도 셀트리온의 좀 악재를 뚫고 조금씩 회복되려고 하니까 일단 오늘은 좀 약보합 출발을 합니다만 좀 플러스 전환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개장 들어갑니다. 이제 준비 들어가시죠. 자, 또 한숨 돌려서 지수는 붙어서 멈춰 있고 환율은 조금 내려가는데 더 내려가지는 못하고 있고 일단 뭐 컨트리 리스크는 노출은 됐는데 그렇게 민감하게 진행되지는 않는 네, 것 같고 환율이 한정적이네요, 상당히. 네, 뭐 이때 글로벌 FX도 그렇고 채권 시장도 조금 조용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뭘 찾아 들어가야 될까요? 일단은 뭐 좀 저점 인식 구간에 온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제가 뭐 저도 이제 할 말씀드릴 게 별로 없으면 PBR 1배 구간이 얼마니까 이제는 뭐 저점 찾아가고 뭐 이런 좀 뭐 좀 말도 안 되는 좀 변명을 뭐 방송에서 많이 좀 했었는데 네. 뭐
뭐 또 하자면 실질적으로 2,780부터 뭐 요 정도가 한 PBR 1배 구간이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제 그런 구간에 오면은 어쨌든 시장은 좀 저점 구간. 아무리 뭐 근데 이렇게 원고를 주셨어요, 저희 작가님한테. 네. 쓸데없지만 이론적 시각으로. 네, 네. 이렇게 주면은 이거 자막에도 어떻게 쓰라고. 그러니까 약간 좀 유하게 표현을 좀 해주세요. 네. 아주 원론적으로, 원칙적으로 얘기 그냥 나갔잖아요, 거봐. 괜찮지 않습니까? 네, 참고해서 보십시오. 이게 뭐 그냥 쓰다 보니까. 그래서 이제 좀 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버티는 구간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구간이다라고 좀 봐지고 반등의 실마리는 어쨌든 계속해서 아까 일발장전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음 주 정도면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변동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힘든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데 어제 뭐 이렇게 좀 가치 투자 클럽에 나오는 자료를 보니까 네. 뭐 이 대형주 물론 이 금리에 따라서 이 PR이 굉장히 많이 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삼성전자도 10배 수준, 뭐 기아차, 현대차 6배 초반, 그다음에 하이닉스 9배, LG전자 7배 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. 그러니까 거의 저점에 대해서는 좀 인식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수급적인 마디만 조금 풀리는 상황이 오면은 뭐 큰 반등은 아니더라도 훨씬 좀 하향 안정화를 통해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구간이 올 수 있으니까 일단 며칠 안 남았습니다. 그래서 뭐 내일부터 해서 뭐 다음 주 월화 뭐 이 정도만 잘 지나고 나면은 뭐 저는 이 수급에서 오는 반등 신호도 좀 찾을 수 있으니까 뭐 지금은 그냥 잘 정면 돌파를 하자. 다만 좀 리스크 관리, 그러니까 뭐 신용이나 뭐 이런 뭐 대출이나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자산보다 더 많은 좀 이렇게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변동성만 좀 조심을 하면 일단은 뭐 비중 조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그 수급적 마디를 보고 일단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. 일단 지금은 정면 돌파 구간이다. 이렇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정면 돌파. 상당히 어려운 용어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. 물러나지 못하면. 용어는 쉽죠. 근데 그쵸. 그거를 이제 실천에 옮기기가 굉장히 심리적인 그런 게 좀 있죠. 돌발적으로 무엇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까지 미리 예측해가지고 네. 하는 거는 아니니까. 그죠? 하창원 본부장은 시장 포인트를 어떻게 정리해 보실 거예요? 네, 저는 턴하는 종목군들 좀 살펴보자라고. 턴하는 네. 기업들. 네. 네. 그래서 뭐 지금 시장에서 뭐 저평가에 대한 이벤트가 있거나 아니면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되게 많습니다. 그리고 네. 지수가 아무래도 좀 많이 눌려 있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원자재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, 일단 네, 그쪽은 한번 좀 시세가 분출이 됐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조금은 눌려 있는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 광고주나 유통주 쪽이 지금 조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리포트들도 좀 상당 부분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 쪽으로 좀 같이 엮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점진적으로 이제 거래두기나 완화가 되는 쪽으로 다시 좀 움직임이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단기적인 수요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이제 제품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제 제조 쪽이라기보다는 이제 판매하는 쪽으로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쪽은 이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이 지수 자체가 좀 눌렸을 때 대형주들이 좀 쉽지 않은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씩 좀 눌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면 이때 조금씩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고 좀 이제 중장기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괜찮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원자재라든지 뭐 금리 인상 이벤트들은 사실 약간의 소강 상태가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좀 그래도 중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이렇게 조정들이 나오게 됐을 때 조금씩 또 이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은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매매하는 쪽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네. 그다음에 BGF 리테일은 오늘 시세는? 오늘 지금 BGF 리테일이 조금 이제 다시 이제 강박권으로 좀 넘어왔습니다. 그래서 매수 밴드 안에 살짝 들어갔다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오르고 있다 보니까 약간의 좀 차익도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분할로 접근하시게 됐을 때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정경민 차장이 오늘 한국항공우주 따봉. 나쁘지 않습니다. 네, 좋았어요.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북한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런지는 아까 뭐 얘기했던 그런 수출의 그랬으면 숫자가 좋겠어요. 아주 큰 걸 겁니다. 네. 자, 두 분이 개장을 함께 해주셨고요. 헤르메스 스타 하창환 본부장, 그다음에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